분들이 원했던 그립 감지형 정전식 스티어링 휠이 드디어 도입됐습니다. 사실 EV6나 EV9에서는 이미 탑재되어 있었는데 카니발과 소렌토에는 왜 적용이 안 되었나 의문이 있었죠. 드디어 이 기능이 카니발에도 탑재되었는데요. 정전식 스티어링 휠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의 방식이 적용된 카니발은 직선 도로에서 핸들을 일정 시간 이상 조작하지 않으면 기능이 꺼져서 주기적으로 핸들을 살짝 만져줘야 됐습니다. 이렇게 막 하면은 살짝이라도 이렇게 틀어줬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불편하잖아요. 이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립 감지형 핸들이 적용되면서 그냥 잡고만 있어도 기능이 없어지지 않고 HDA2 반주하율 주행 기능이 적용되면서 고속도로 주행 시 훨씬 편안하게 주행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새로운 스티어링 휠 디자인 또한 K8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디자인으로 변경되었고, 좌우 조작 버튼과 카테고리도 완전히 바뀌어서 마치 핸들만 보면 풀체인 G급으로 변화를 주고 있다고 말을 해도 약간 오버한 것 같네요. 여기에 더해서 25년형 카니발에는 업그레이드된 반자율 기능도 적용됐습니다. 기존에는 차로 유지 보조 1이 적용됐었는데요. 이번에는 조향 제어 방식이 보강된 차로 유지 보조 2가 기본으로 탑재되었습니다. 차로 유지 보조 1 또 2는 뭔 차이냐 라고 한다면, 차로 유지 보조 1은 차선을 잃고 가는 방식이에요. 차로 유지 보조 2는 차선이 흐려지거나 없어져도 앞에 가고 있는 차량을 기준으로 해서 차로를 계속 유지해주는 기능으로 보시면 간단합니다. 왜 그런 도로들이 꽤 있잖아요. 아무리 우리나라가 유지 보수가 잘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데가 꽤 있더라고요. 덕분에 곡선 구간에서도 반자율 주행 기능이 크게 향상되어서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에 HDA2 기능을 추가하지 않아도 충분한 성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따로 옵션을 넣지 않아도 프레스티지 등급에서, 기본 등급에서 적용되는 내용이라는 것 희소식인 것 같고요. 고등급인 시그니처 트림 이상의 변동사항도 눈여겨볼 만한데요. 디지털 키 2와 터치 타입 도어 핸들이 기본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원래 이 두 가지 옵션은 기존에는 스마트 커넥트라는 105만원짜리 패키지로 묶여 있었는데요. 이제는 시그니처 트림부터 기본 적용되는 거죠. 7인승 모델의 경우에도 상품성이 크게 개선됐는데요. 2열 릴렉션 시트의 리클라이닝 각도가 기존에는 28도밖에 안 젖혀졌었는데 41도로 확대됐고요. 슬라이딩 조작계도 개선되었어요. 전에는 전후 좌우로 나뉘어져 있던 조작 버튼이 하나로 통합돼서 더욱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조작이 가능해졌다고 하네요. 색상 운영에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래비티 트림에 드디어 화이트 펄 색상이 추가됐어요. 사실 가장 인기 있는 색상을 이제야 추가해주는 게 조금 저는 의아한 부분이고요. 판타스틱 메탈 삭제됐고요. 일반 트림의 아스트라 블루도 없어졌습니다. 사실 이 색상은 인기가 별로 없었나봐요. 실내 색상은 노블레스 트림에서 기존 토프 색상 외에도 코튼 베이지와 네이비 그레이가 추가되어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기존의 색상 때문에 시그니처까지 선택하는 고객님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아주 좋은 장점으로 생각이 돼요. 이쯤 되면 가격 인상이 걱정되시죠? 다행히도 가격 인상 폭은 별로 크지 않습니다. 하이브리드 기준으로 얘기하겠는데요. 9인승 모델 기준으로 프레스티지와 노블레스 트림은 81만원에서부터 시그니처와 그래비티 트림은 111만원이 인상됐어요. 4,006만원부터 4,914만원대로 형성되고 있는 거고요. 7인승 모델도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되어서 노블레스 트림이 81만원, 시그니처와 그래비티 트림이 111만원 올라서 4,700만원부터 5,168만원대까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리무진 모델은 트림에 따라서 119만원부터 449만원까지 크게 인상됐는데요. 이는 기존 옵션이었던 스타일과 컴포트 패키지가 기본 사양으로 변경돼서 발생한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카니발 25년형 차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런 변화들을 고려했을 때 구매 시기는 언제로 하면 좋을까요? 만약에 렌트로 구매를 하시게 되면 24년식 재고를 노려볼 수 있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할인율도 적용받을 수 있고 가격 인상 전이라면 더욱 유리하죠. 하지만 새로운 기능을 내가 원한다 그러면은 꼭 25년식을 기다리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장기 렌트로 출고하신다면 대한민국 메이저 렌트사의 특판 할인이 녹아들어있는 좋은 견적으로 차량 출고가 즉시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서 궁금하실 게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런 옵션들을 그냥 24년식을 받아서 밖에서 싸제로 애프터마켓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요즘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요. 가능하겠죠. 하지만 추천드릴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순정 부품이 아닐 게 100%이기 때문에 AS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차량의 안정성 면에서도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실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무슨 차량의 신호체계를 건드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도 신경에 문제가 생기면은 여기저기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차도 그런가 봐요. 만약에 핸들 조향 관련 신호체계를 건드렸는데 전혀 상관도 없는 썬루프가 갑자기 열린다거나 라이트가 자꾸만 터져서 고쳐도 다시 터진다거나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개조는 절대로 비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이건 제 생각이었고요. 자, 지금까지 카니발 차량의 25년식 변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추가로 문의가 있으시다면은 저희 솔직한 정 대표에게 문의 주셔도 되고요. 댓글을 의견으로 달아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댓글과 저희 1666-1148번으로 문의, 오픈 채팅과 홈페이지 문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